반갑습니다, 형님들. 안녕하세요. 아직도 A매치가 진행 중입니다. 이제 총 6일 중에 5번째 날인데요. 이제 슬슬 유럽 예선도 뭐 확정한 팀들도 많이 생기고 플레이오프 자리도 많이 좀 결정이 나고 있는데,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팀들이 이제 좀 순위가 많이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. 오늘 좀 제대로 된 동기부여가 있는 팀이 독일 같은 팀들이 있습니다. 다른 팀들은 그냥 확정이 거의 다 됐거나 뒤집을 수 없는 정도의 이런 득실차 격차가 있는 그런 매치여가지고 좀 싱거울 것 같아요. 또 제가 녹화하고 있는 현재 아직까지 배트맨에 등록이 안 된 관계로 이런 뭐 기준점 같은 것들은 그냥 예상 수치로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이제 체코 대 지브롤터 경기입니다. 체코는 여기 조에서 그냥 조 2위가 확정이 됐습니다. 크로아티아랑 뭐 6점 차나 나기 때문에. 페루제는 이미 8경기를 잘 치렀고, 체코는 이 자리가 확정이에요. 좀 라인업이 가벼울 수는 있습니다. 상대가 이제 지브롤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코의 우세가 많이 점쳐지는데, 또 체코는 제가 저번에도 이런 홈발들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. 중간에 뭐 패배하거나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원정의 경우가 많았었고, 지금 홈에서는 4년 동안 16승 6무 1패.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. 또 이제 직전 경기가 산마리노전이었는데 그때는 1대0으로 겨우 이겼거든요. 하지만 이것도 친선이라서 라인업도 가벼웠던 편이고, 지브롤터 역시나 워낙에 약한 팀이기 때문에 패긴 날 것 같은데, 이번 A매치 주간에 좀 약팀 상대로 대량 득점이 많이 없었습니다. 어제 이제 뭐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경기니까 반드시 다득점을 해가지고 추격의 여지조차 없애야 되는 경기니까 막 8대1로 팼는데, 체코는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어서 좀 뭔가 마인이 좀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낮은 햄무나 언더 이런 쪽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브롤터가 실제로도 몬테네그로한테 한 골 뽑으면서 버틴 바도 있었고, 저는 뭔가 막 3, 4햄무 이런 거보다는 그냥 2, 3햄무 쪽으로 본다거나, 아마 또 기준점이 4.5 정도 될 것 같거든요. 그렇다면 언더 같은 것도 생각해볼만 하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독일 대 슬로바키아입니다. 독일이 사실 룩셈부르크도 제대로 못 했었어요.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게임 초반에 좀 실점 위기들도 덜어 있기도 했었습니다. 약간 좀 불편한 경기였는데, 슬로바키아 이제 뭐 홈에서나 좀 하고 원정은 조금 처지긴 합니다만은, 요즘 독일도 이제 무시할 나가 없다거나 좀 제대로 된 톱이 없는 편이어서 학살력이 줄어들기도 했었어요. 사실 지금 여기조가 둘 다 이제 승점 12점이거든요. 득실차를 독일이 한 3점 앞서가지고 이제 1등인 셈인데, 혹시 져버리면 프로보로 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옛날에 2016년에 친선전에서도 한번 홈에서 진 적이 있었기도 하고, 바로 직전에 이제 원정 가가지고 또 지기도 했었어요. 슬로바키아한테는 뭔가 좀 이제 마음이 놓긴 이르다는 거죠. 옛날에 2002년에 딱 한 번 독일이 유럽연에서 이제 조 2위로 플레이오프를 간 적이 있었는데, 그때는 뭐 결승까지 올라갔었고, 사실 이제 슬로바키아의 직전 이제 북아일랜드전 승리도 세트피스에서 이제 골치를 2번이나 당했습니다. 그리고 90분에 극장골이 터진 거였었으니까 아마 또 세트피스도 꽤나 무섭기는 할 거예요. 독일은 어쨌든 뭐 저번처럼 볼테바드가 저번 정도만 좀 해주기를 바라야 될 것 같고, 저는 확실한 학살각은 많이 안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. 슬로바키아도 전방보다 후방 쪽에 무게추가 있는 그런 좀 수비적인 역량이 있는 팀이어서 이번에 독일보다도 5경기 동안 실점이 적었어요. 2실점밖에 안 했습니다. 한편으로는 슬로바키아는 이 경기 반드시 이겨야 되잖아요. 그런 면에서 시간이 갈수록 바빠지는 거는 슬로바키아일 것이다. 그런 면에서는 또 뭐 뒷공간 발생하고 이러면 괜히 또 오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, 저는 차라리 독일의 뭐 1햄무나 2햄무 그 정도로만 좀 고배당을 본다면 그 정도로만 보겠습니다. 역사상 맞대결로는 무승부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, 옛날에 뭐 1939년부터 해가지고 종종 이렇게 문제가 생긴 적도 있었습니다. 다음은 몰타 대 폴란드전인데, 몰타가 지난번에 핀란드를 잡았잖아요. 역사상 맞대결 최초로 잡은 거였는데, 사실은 좀 이제 말도 안 되는 운들과 상대의 결정력이 정말 쓰레기였던 거, 그런 것들이 말물려서 일본의 뽀록승이었었어요. 아마 유일한 이제 유효 슈팅도 그게 이제 골로 이어지기도 하고, 막판에 다시 붙으면은 아마 핀란드여도 비슷한 일은 뭐 절대 없을 정도입니다. 그리고 폴란드는 직전 경기 홈에서 네덜란드를 잡아내만도 했었거든요. 근데 결정력이 너무 문제였어요. 사실 그 경기에서 만약에 이겼다 그래도 뭐 득실차 차이가 워낙 컸으니까 마지막 라운드까지 끌고 갈 수 있었는데 못했죠. 그래서 이제는 사실상 뭐 뒤집을 수 없는 격차라고 봐야 되고, 득실차가 13이나 나니까 사실상 2위가 확정이고요. 그래서 이 경기의 중요도도 폴란드 입장에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. 여태까지는 몰타한테 맞대결 전승이었다 뭐 이런 거라서 이변은 없겠지만은, 아무래도 이번 A매치 주간에 계속 그랬던 것처럼 상대적인 강팀들이 약팀 상대로 편한 승부가 많이 없었던 것들, 그런 게 걱정은 돼서 뭔가 2점 이상 마이는 살짝 겁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. 저는 얌전하게 폴란드 승 정도만 보고, 아마 배트맨에도 1마이는 안 올라올 것 같은데, 또 원정이라서 올라온다면 1마이까지는 볼만할 것 같아요. 다음 몬테네그로 대 크로아티아입니다. 몬테네그로 이제 크르스토비치를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, 걔 말고도 유벤투스 유망주의 또 아지치가 그날 또 프리킥 개뽀로골을 신고를 했습니다. 박스 오른쪽에서 그냥 각 없는 곳에 띄워주는 그런 볼이었어야 되는데, 거기서 뭐 땅볼로 그대로 골문을 향하더라고요.
골키퍼가 대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개뽀로 골이 하나 터졌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골도 페널티킥이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브롤터 같은 팀 상대로도 이런 개뽀로 골로 2점을 넣은 거고, 필드 위에서는 결정적인 찬스들도 여러 번 날리면서, 그러니까 뭔가 지브롤터조차 본인들의 힘으로 어찌해볼 염두가 그렇게 안 나는 졸전이었다는 얘기거든요. 몬테네그로가 그만큼 지금 경쟁력이 없고, 괜히 뭐 지난번에 페루지도한테 4대0으로 당한 게 아니다, 참 못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반대로 크로아티아는 이미 조 1위가 확정입니다. 여기는 승점 6점 차 나면서 멤버가 좀 가볍게 나올만 하겠죠. 원정이기도 하니까. 지난번에도 홈에서 뭐 4대0으로 패었는데, 크로아티아가 저번에 한번 지브롤터 원정 가가지고 약간 라인업을 너무 방심했다가 첫 골도 되게 늦게 터지고 3대0으로 이긴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뭔가 몬테네그로 정도면은, 만약에 또 멤버 조정이 있다면 그럼 한 1, 2햄모? 언더게임?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. 이 경기가 만약에 3.5를 주면 저는 언더도 가볼 만한 것 같고요. 2.5를 주면은 그건 좀 애매한데, 저는 크로아티아도 마냥 막 편하게 막 5대0, 6대0 대승 거두는 그런 편한 마인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. 멤버가 분명 좀 가볍게 나올 만한 경기 같습니다. 자, 다음으로 네덜란드 대 리투아니아입니다. 지난번에 이제 리투아니아 원정 가가지고 그때는 뭐 전반전을 2대2로 마무리하기도 하고, 네덜란드가 결국 3대2로 이겼지만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. 제가 여러 번 리투아니아도 아래급 팀들 중에서 꽤나 경쟁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근데 어쨌든 지금 리투아니아는 요즘에 이렇습니다. 결과를 못 내고 있다. 16경기 동안 지금 5무 11패. 경기력은 조금 좋아졌다고 할지라도, 위급에 뭐 비빈다고 할지라도 결과를 낸 적이 없거든요. 더구나 오늘도 이제 네덜란드가 사실상 조 1위가 확정입니다. 승점 차는 3점이어서 여기서 뭐 지면은 폴란드한테 역전당할 수도 있는데, 골득실이 뭐 13이나 차이 나가지고 사실상 조 1위가 확정이라고 봐야죠. 거의. 아마 멤버는 좀 가벼울 텐데, 아까 말했던 것처럼 리투아니아도 아주 만만하진 않거든요. 대체로 오늘은 좀 이렇게 어제보단 강팀들이 상대적 약팀 상대로 동기부여가 좀 적은 편이어가지고, 그런 면에서는 마헨이 좀 겁나긴 하는데, 그래도 네덜란드 홈에서의 학살력은 꽤나 괜찮은 팀이긴 합니다. 멤버가 좀 가벼울지라도 본인들 좀 아이덴티티가 발휘되는 경기에서는 원래 네덜란드 학살을 잘하는 팀에 속하거든요. 한 번쯤은 할 때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가지고, 좀 기본적으로 한 2만 정도는 노려볼 만한 것 같아요. 뭔가 오늘따라는 좀 확정돼가지고 동기부여가 적은 팀들 대비 네덜란드는 그래도 학살을 좀 해주긴 합니다. 그리고 북아일랜드 대 룩셈부르크인데, 이미 여기도 순위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. 둘 다 이렇게 밑바닥이 있지만은, 근데 이 북아일랜드는 조 3위인데도 네이션스 리그에서 계속 잘해왔었죠. 그래서 플레이오프 한 자리를 확보를 이미 했습니다. 또 이제 최근 5, 6년 사이 동안 얘네들이 많이 만났거든요. 그 기간 동안 2019년부터 5번 중에 4번을 북아일랜드가 승리를 하고 2번은 또 원정승까지 거뒀었어요. 최근 들어 룩셈부르크의 하락세가 더 명확해지면서 북아일랜드 선전이 좀 돋보이는 편이죠. 동기부여 뭐 이런 건 별로 없지만은, 그래도 북아일랜드의 뭐 홈빨이라든지, 요즘에는 북아일랜드 잘하는 거 다들 알아가지고 배당도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. 원래는 나만의 꿀팀이었는데, 저는 1만 정도는 노릴 법도 한 그 정도의 전력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지난번에 룩셈부르크가 독일 상대로 했던 거 보면은 약간 찬스도 몇 번 만들고 해가지고 걱정되긴 하는데, 어찌 보면은 북아일랜드라는 팀 이름,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하네요. 그리고 뭐 친선전 중에서도 핀란드 대 안도라가 있기는 한데, 사실 뭐 맛은 없습니다. 지난번에 핀란드는 뭐 탈락이 확정이긴 했지만은 몰타한테 홈에서도 역사상 첫 패배를 당했고, 안도라 정도면 분명 몰타보다도 약한 상대라고 보여요. 분위기를 추스르기에 쉬운 상대이긴 하지만은 학살력이 너무 좀 떨어지더라고. 뭐 친선전이라는 이런 라인업 변수도 생각을 해야 되고, 뭐 기본적으로 그냥 뭐 언더라든지 핀란드의 뭐 한 점 차 승리? 그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역시나 친선전은 지난번 뭐 이스라엘이나 북마케도니아가 했던 것처럼 친선전에서는 0대0 무승부도 심심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, 차라리 다른 경기들 뭐 이런 대량 득점 할 만한 거나 뭐 햄무 노리는 그 정도가 적절해 보이네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 이렇게 순위가 좀 확정이 되었거나 동기부여가 적은 경기들이 좀 많습니다. 그 사이에서 과연 쉽게 뭐 마행을 지를 수 있냐, 아니면 뭐 저득점 게임 혹은 뭐 햄무 같은 고배당을 노릴 거냐, 이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 매치데이인 것 같고, 저 오늘 여기까지. 내일 이제 A매치 마지막 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